2022년 12월 6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국빈 방문도 아닌데 말이죠. 그들이 기다린 건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쇳덩이들, 바로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납기는 곧 생명입니다. 하지만 무기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조 원을 지불해도 물건을 받으려면 보통 3년에서 5년을 기다리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단 102일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앞마당에 배달 완료했습니다. 유럽의 무기 강국 독일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라며 의구심을 표했죠. 하지만 결과는 실화였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라고 묻기 시작한 역사적 사건. 오늘 우리는 국뽕을 걷어내고 냉혹한 비즈니스 팩트로 K방산의 100조 원 잭팟 이면을 파헤쳐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독일 전차가 세계 최고라는데 왜 폴란드는 한국 걸 샀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독일은 공장이 멈췄고 한국은 풀가동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냉전 종식 이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평화의 배당금을 누리며 군비를 축소했습니다. 독일의 전차 생산 라인은 수공업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독일이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생산하는 속도는 연간 약 20대 내외로 추정됩니다. 지금 주문하면 2028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1953년 휴전 이후 단 한순간도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군은 매년 수조 원을 들여 무기를 신규 구매했고 덕분에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은 지난 40년간 24시간 가동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용어로 말하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부품 공급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라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무기 편의점인 셈이죠. 독일이 한 대 만들 때 한국은 10대를 찍어낼 수 있는 인프라. 폴란드가 독일의 오만한 5년 기다림 대신 한국의 100일 배송을 선택한 건 감정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적 계산이었습니다. 무기는 비싼 소모품입니다.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고쳐가며 써야 하죠. 여기서 K방산의 두 번째 강력한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가동률과 호환성입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점령한 K9 자주포를 보십시오. K9은 노르웨이의 혹한기부터 호주의 사막, 에스토니아의 진흙탕까지 전 세계 모든 지형에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성능은 미국이나 독일제와 대등하거나 뛰어난데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즈니스의 핵심은 부품 공급의 신속성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독일 무기를 쓰며 가장 고통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부품 하나 고장나면 독일 본사에서 올 때까지 전차를 세워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너희 나라에 정비창을 지어줄게. 기술도 전수해 줄게 라고 제안합니다. 현대로템과 하나는 폴란드와 현지 생산 합의를 마쳤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상대방의 국방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파트너로 접근한 것이죠. 이건 선진국들이 절대 하지 않는 파격적인 양보입니다. 기술을 내주고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 K방산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패키지로 팔고 있는 겁니다. 지상군 무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K방산의 무대는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최근 UAE와 4조 원, 사우디아라비아와 4.3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천궁2를 주목해야 합니다. 천궁2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입니다. 이 분야의 절대 강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입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는 너무 비싸고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LIG넥스1이 등장합니다. 천궁2는 요격 성공률 100%에 가까운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운용이 쉽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동의 정치적 분쟁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비즈니스적 강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가 한국의 미사일을 선택한 건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하늘을 지키는 핵심 방어 체계를 한국에 맡겼다는 건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이제 세계 최정상급인 티어1에 진입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게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국산 전투기 KF-21 개발 과정에서 왔습니다. 당초 미국은 한국의 핵심 기술 4가지를 이전해주기로 약속했으나 막판에 미 의회의 반대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레이더와 엔진 통합 기술도 없는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드냐. 거대한 장난감이 될 거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려 독자적인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약 미국 기술을 그대로 썼다면 우리는 전투기를 팔 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 만들었기에 이제 우리는 수출의 자율성을 가졌습니다. 2026년 양산을 앞둔 KF-21은 F-35를 사기엔 예산이 부족하고 구형 전투기를 쓰기엔 불안한 수많은 국가의 최고의 비즈니스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K방산의 100조 원 수준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닙니다. 70년 전 소총 한 자루 못 만들어 미군이 쓰다 버린 무기를 닦아 쓰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수출합니다. 이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적자 속에서도 방산 라인을 유지해온 기업들, 그리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지킨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모여 오늘날의 K방산 제국을 만든 겁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결국 약속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품질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대한민국은 이 기본을 가장 잔혹할 정도로 철저히 지켰을 뿐입니다. 이제 K방산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습니다. 방산 강국 세계 4위.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닌 눈앞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진심과 실력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무기 중 어떤 것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폴란드를 사로잡은 K2 전차인가요? 아니면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천궁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비즈니스 TMI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